자, 우선 우리 시장부터 한번 좀 간단하게 볼게요. 사실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요, 시장을 볼 필요가 없다, 가격 볼 필요가 없다, 추세, 시세 고려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특히 가치 투자한다고 얘기하는 자부하는 사람들이 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과연 그게 맞는 건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가치 투자의 대가, 가치 투자의 스승, 가치 투자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벤자민 그라이엄, 그 벤자민 그라이엄의 제자들인 하워드 마크스, 워렌 버핏, 많은 투자자분들이요, 투자 명인들이 가격에 대해서 신경을 사실 많이 써요. 기업 분석, 재무 분석은 당연한 거고요,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최대한 시장에서 싸게 사는데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러려면 시세를 봐야 돼요. 그러려면 사이클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지 이문이 남잖아요.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 안전마진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래야 예기치 못한 변동성에서도 내 포트폴리오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이문을 많이 남기기 전에 일단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면요, 안전마진이 많이 확보가 돼 있어야 돼요. 요즘에 배당 시즌, 배당철이니까 배당으로 안전마진 확보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배당주도요, 배당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가의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면서 비싸져요. 배당주는 보통 추석 전, 여름부터 추석 전이 좀 쌉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시장은 100%는 아니지만은 여름하고 가을 그 경계에서 변동성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변동성 덕분에 배당 가치주의 주가가 평균적인 가격보다도 좀 싸게 거래가 돼요. 그때서야 배당도 평상시보다 더 많이 받고요, 시세 차익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주를 배당락 전에 직전에 사게 되면요, 너도 나도 경쟁자가 많이 붙기 때문에 비싸져요. 누가 잘 써주셨네, 수요. 이 수요와 공급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물론 증자를 통해서 공급이 늘어날 때도 있지만은 유상증자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좋은 주식 배당 가치주들은요, 보통적으로 증자를 잘 하지 않아요. 악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유상증자는 더 그래요. 최대한 싸게 사는데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최대한 안전마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서, 가격대에서 사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근데 사실 지난 8월달 조정, 9월달 조정, 10월달 조정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었어요. 지난 8월달에는 삼성전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8만원, 7만원 가격 이탈했죠. 그에 따른 시장 충격이 한번 있었고요. 9월달에 플랫폼 기업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 15만원짜리 이탈, 카카오 쇼크에 따른 3100포인트 이탈이 또 한번 있었고요. 최근에 10월달에는 중국발 리먼 사태 우려, 광저우 에버그란데 파산설에 따른 중국발 경제 금융위기 우려, 미국발 디폴트 우려. 미국이 그동안 경제 위기 침체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달러를 시중에 공급했잖아요. 풀었잖아요. 그게 사실 다 빚이에요. 부채예요. 이번에 민주당 공화당에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니까 부채 상한액을 늘려야 된다, 무리다, 못 늘린다, 줄다리기 하다 결국에는 늘렸죠. 그에 따른 힘겨루기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강해졌고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10월달에 좀 조정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또 거기서 이미 추세가 한번 꺾인 삼성전자의 7만원 이탈이 또 쇼크로 나가면서요, 3000포인트를 2번이나 이탈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 투매 이후에 시장을 리딩했던 인기 성장주 반대편에서 왕래를 잘 나갔던 주도주, 우량주들은요, 저점을 높여가더라고요. 근데 그 주도주, 왕래를 잘 나갔던 우량주, 주도주의 특징적인 모습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시장 트렌드에서 벗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추세는 강하게 삼성전자처럼, 카카오처럼 모습을 못 보였지만은 실적과 가치는 꾸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려형 같은 종목군들, 시간 되실 때 기업 분석 한 번씩 해보세요. 10년 동안 조정받았어요. 10년 만에 신고가 나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폭등, 아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가의 어떤 호재로 작용하면서 신고가까지 단숨에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많은 종목군들이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추세를, 시세를 이제 막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근데 신고가가 나가면서 그에 따른 이유들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 기업들의 실적. 이제 막 인플레이션이 주가의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기업들의 실적이 주가의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이란 얘기죠. 그러면 그동안에 올라왔던 건 뭐냐? 유동성에 의한 시장 상승 이후에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적 장세가 이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왕년에 잘 나갔던 주도주 중에 가치평가도 실적도 기본 이상 되는 종목군들 상장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종목군들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 담아가야 돼요. 특히나 너무나도 땡큐한 일은 요즘처럼 시장 변동성이 자주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종목들도 분위기상 음봉이 껴준단 말이에요. 조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내 금액, 내 비중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만큼 분할 매수 들어가면 따봉이죠.
아침 시세에서 양봉에 따라가면 되면요, 일주일 정도 물려 있어야 돼요. 근데 최대한 조정장을 이용해서, 변동성장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 들어가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아요. 물려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이것도 사실은 훈련이 좀 되어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 그렇다고 해서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최소한 고점에 잡는 것보다, 아침장에서 뜨거울 때 잡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오후장에 시장 변동성이 좀 있을 때 매수하게 되면 기회란 얘기죠. 찬스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실 코스피가요, 빵빵 날아갈 때는 좀 불리해요. 메이저들이 돈 다 싹 쓸어가지고 주가 올리는 거 꽁무니만 쫓아가야 되잖아요. 요즘과 같이 음봉 껴주면서 3000포인트 이탈 안에 또 무슨 시장 악재 나올 때마다 준비되고 있는 종목군들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과 실적 장세가 주가에 반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한테 질문해 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깝게는요, 2010년도 제가 좀 보고 싶어요. 2010년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이후에 유동성에 의해서 그때 당시 이제 페드 의장이 버냉키였죠.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이 부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달러를 그때 살포했습니다. 윤전기를 그냥 막 찍어냈어요. 그때 당시에도 미국의 부채 비율이 상당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효율성이 2010년, 11년도에 터지긴 했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은요, 시차가 있어요. 시장의 주가에 실물 자산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어요. 지금 부동산 가격도 난리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난리입니다. 중국에는요, 1조가 넘는 부동산이 있대요. 상상이 안 되죠? 보통의 부자들이 살고 있는 부동산들도 보니까 상해, 홍콩, 여기는 뭐 서울의 강남 최고 아파트라고 하는 아크로 리버파크, 강북의 뭐 최고 아파트라고 하는 한남더일, 그런 아파트들 평균 한 평당 가격하고 비교해봤을 때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경쟁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상 거의 사회주의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독일의 집값도요, 싸지가 않아요. 영국, 런던의 집값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화폐적인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 실물자산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올해 2010년도에도 11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올랐어. 아직 리만 사태가 제대로 수습도 안 되었는데 많은 기업들이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주가만, 실물자산만 많이 올랐어. 지금도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지금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쌍바닥 나와야 돼. 높은 바닥 나와야 돼. 한번 눌렀다 가야 돼.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그 시점에서부터요, 우리 시장 인덱스는 신고가가 나왔어요. 물론 이 당시에 많은 종목군들이 이 신고가와 함께 다 올라간 건 아니지만 보이는 바와 같이 인덱스는, 지수는 신고가 났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노무현 정부 혹시 투자하신 분 있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에도 종합지수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사실상 단숨에 시세를 분출했던 아주 무서운 장세였는데요. 200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신흥국 경제위기설이 아주 파다했어요. 지금 주식 사면에 신흥국 경제가 위태위태 휘청거리는데 무슨 주식을 사냐? 현금 들고 있어야 된다. 2006년도에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했어요. 역시 이마저도 화폐적인 현상, 인플레이션 때문이었죠. 물론 부동산의 가치도 요인이 있겠지만은, 상승 요인이 있겠지만은, 화폐적인 현상, 인플레이션, 이건 무시 못합니다. 거시경제의 흐름을 무시 못한다는 얘기예요. 2006년도에도 2007년 초반까지만 해도요, 종합지수 1400 후반까지 가는 거 말도 안 된다. 어떻게 500포인트에서 3배, 한 나라의 지수가, 인덱스가 3배나 올라가냐. 그대로 여러분들 2000포인트까지 단숨에 돌파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이런 일이 지금도 만약에 벌어진다 그러면 이거에 따른 대비는 과연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물론 주가가 많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한번 찔뻑이는 조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상승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가? 한 번 더 불꽃 랠리, 인플레이션 장세와 실적 장세가 실제로 시장의 주가에 반영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상승에 대한 대비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좀 물어봐야 돼요. 자문해 봐야 돼요. 사실 지금 다음 달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위드 코로나 했을 때 너무 시기상조다, 뭐 그런 여론들도 많고 우려도 많더라고요. 주가는 종목별로, 섹터별로 보게 되면은 이미 위드 코로나를 대비한 채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여행주 같은 거 보십시오. 저는 이 시장을 볼 때 딱 두 가지를 먼저 봐요. 첫 번째, 캔들을 다 지우고요. 가격 변동을 다 지우고요. 장기간의 주가 평균 흐름, 볼 수 있는 장기 이동평균선을 놓고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중장기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제가 50개월선, 60개월선, 70개월선에 넣어놨는데요. 이 추세라는 거는 그게 함부로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은 돈들이 그 가격을 지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중장기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은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시장 참여자들이 인정하는 그 주식 가격. 둘째, 그 회사의 실질적인 내재 가치,
가격. 주식시장은 수많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치열한 싸움이잖아요. 매수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고 매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내려가고, 결국 하나투어의 장기 추세선, 장기 도평선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매도하는 사람들보다도 매수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냥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논리적이지가 않죠. 올라가는 데에는 근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하나투어가 갖고 있는 성장성, 장부 가치, 실적, 재무 건전성, 이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가격은, 이 주식의 가격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장기평선의 이 선으로 고스란히 넘어갔다는 겁니다. 다만 시장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앙드레 코스타일 선생님이 얘기하는 강아지와 주인 이론. 혹시 앙드레 코스타일 선생님의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세요. 뭐 달걀 모양 이론부터 해가지고 아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본 틀을 잡을 수 있는 좋은 투자 아이디어들 많이 그 책 속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하나투어는요, 코로나 투매 이전부터 사실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지금 반등하는 속도며 주가의 가격을 보십시오. 이것만 보더라도 주식시장은요, 주가는요 30개월까지, 최대 30개월까지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현재 땡겨서 선 반영하는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이 이론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필립 피셔의 아들 켄 피셔가 얘기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주가는요 논리적이진 않지만, 합리적이진 않지만 최대 30개월 뒤에 일어나는 일을 미리 땡겨서 선 반영하는 이상한 습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미 나온 실적을 보고 사면 늦는 거예요. 이미 나온 그 실적은 이미 최대 30개월 전에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죠.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죠. 사실 지금 삼성전자만 놓고 보더라도요, 지금 반도체 대란입니다. 수입차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차량 출시가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유명 슈퍼카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6개월이면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기본 1년 뒤에도 기약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중고차 가격이 덩달아 올라가고 있답니다. 상태 좋은 중고차 가격. 여러모로 지금 반도체는요,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해요. 실제로 삼성전자의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최고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냈어요. 근데도 주가는 빠지죠. 결론은 지금 현재 나올 최고의 실적을 미리 작년 하반기 때부터 땡겨서 주가에 반영했다고 밖에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장에서의 악재는 곧 호재가 될 수 있겠구나. 단 큰 손들, 메이저 세력들이 이미 매집한 주식들, 기본적으로 3년에서 5년 장기 사이클 기간 동안 기업의 내재 가치,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배당의 꾸준함이 증명된 종목군들은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 변동성에서 흔들릴 때에는 악재로만 인식하지 말고 오히려 호재로 인식을 해서 매수에 들어가면 지금 당장은 납득이 안 되지만 3개월, 6개월, 9개월 장기간 놓고 봤을 때는 그 자리가 곧 호재가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자리겠구나. 근데 실제로 삼성전자가 가장 악재가 강했을 때요, 주식의 가격은 쌌어요. 삼성전자의 호재가 강하게 주가에 반영될 때, 신고가 나올 때가 비쌌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 격언에 악재의 사고, 뉴스 소문의 반란, 뭐 그런 격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위드 코로나 이후에 기대가 되는 실적과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물론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상당 부분 주가의 위치가 좀 높아져서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꼭 여행주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기대감, 실적 기대감, 여러모로 지금 낮은 위치에서 왕래를 잘 나갔던 주도주들, 코스피로 봤을 때는 중위권에 있는 종목군들, 지금서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면은 돈이 될 만한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많다 이거예요. 뭐 CJ그룹도 있고요, 유통의 대장이었던 롯데기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석만 조금만 더 관심을 그쪽으로 시야만 돌려놓으면은 상당히 도움될 만한 종목군들, 돈 될 만한 종목군들이 많다 이겁니다. 물론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건축용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지금 당장 뉴스에서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는 인기 주식을 남들하고 똑같이 뒷공무니 쫓아가는 투자라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납득이 안 돼도 남들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종목군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 스타트는 사실 몇 개 안 돼요. 몇 종목 안 됩니다. 쉬워요. 그래서 2,400개 종목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3년에서 5년 정도 가치평가 배당 꾸준하게 유지형 기업들 많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시면 돼요. 보통 저처럼 주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신있게 얘기하는 종목군들 보면요,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검색 좀 해보면은 얘기할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종목들을 사더라도 주가의 위치 사이클을 한번 좀 같이 봐야 돼요. 특히 중소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더 그래요. 특히 선거 앞두고 선거 테마주 같은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 접근하시는 분들은 더 그래요. 좀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서 경험을 좀 하신 분들만 제가 볼 때는 중소형주를 이번에 변동성 큰 자리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막 초보자 입장에서 주식을
처음 매수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천히 그런 종목군들부터 분석을 좀 많이 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기업 분석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매출, 영업이익, 손익, 그리고 기본적 분석 지표들 몇 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배당 유무. 여러분들 이렇게 기업 분석을 힘들더라도 귀찮더라도요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감이 생깁니다.